비가 내렸으면 하는 수요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루의 저녁을 알차게 보내는 힘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희수입니다. 네, 산림청은 어제 오후 4시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주부터였죠. 경남 의청과 산청과 경북 의성 그리고 울산 울주 등에 발생한 산불이 아직까지도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산림청에 따르면 이 산불 구역을 추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이 산불이 구곡산 능선을 넘어서 지금은 지리산 권역까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비가 내려야 될 텐데요. 네, 뭐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장대비가 막 쏟아져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뉴스 속보로 계속 인명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 또한 너무 아픕니다. 부디 더 이상 인명 피해 소식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단비를 간절하게 바라보고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쇠 위에 피어난 맛의 향연 준비했고요. 또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해주는 특별한 치유 농장이 있다고 하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 기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포근하다 못해 더워요. 네, 맞아요. 이제는 봄이 불쩍 찾아온 것 같은데 네. 도시락 챙겨 들고 좀 나들이를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봄 나들이, 소풍. 우리가 소풍 갈 때는 또 도시락이 필수잖아요. 네. 네, 도시락을 또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그럴수록 쓰레기가 더 많이 남아서 또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청주시에서는요, 전국 최초로 이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신상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미나 씨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미나 씨, 알려주셔요. 떴습니다! 떴어요! 우리 지역에 신상 지구지킴이가 떴습니다! 이름하여 다해용기 공공세척센터! 이름만 들어도 필이 팍!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바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가동을 시작한 다해용기 공공세척센터군요. 네, 맞습니다. 장례식장, 영화관, 시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에서 사용된 용기를 회수해서 세척해서 배송하는 건평 300평 규모로 지어진 세척센터로서 1일 2만 개, 연평균 700만 개 규모로 나무 수천 그루를 심는 효과가 비견되는 센터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고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어서는 영 좀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일단 들어가셔서 세척의 전 과정을 지켜보게 하겠습니다. 위생장비 착용 완료! 투어를 시작합니다. 세차장님, 그럼 세척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벌 세척 단계를 거쳐서 버블 와류로 남아있는 음식의 잔류물들을 완벽히 제거한 다음에 3차 고온 살균으로 깨끗하게 제거가 되면 네 번째 포장을 해서 사용처로 배송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용기다 보니까 조금 위생적으로 신경이 쓰이긴 해요. 그 부분은 조금 유심하게 살펴보시긴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생물 잔류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넘어가는 것들은 다시 동일한 과정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용기보다 깨끗하다고 자신합니다. 어떤 과정인 거예요? 앱을해서 오면은 여기서 살균 소독을 해서 건조까지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에서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앱을 했어도요 여기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가지고 이거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넣어야 돼요.
눌러주세요. 엄청 꼼꼼하게 하시네요. 센터에 믿고 그릇 다 맡겨도 되겠어요. 아, 그럼요. 예. 아, 그릇 옵니다. 와, 센터장님, 네. 여기 무슨 찜질방처럼 후끈후끈한데요? 꾸덕꾸덕하시죠? 여기가 마지막 살균 단계로 65도 정도의 고온으로 3시간 정도 살균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와, 그렇게 2중, 3중으로 세척을 하니까 제 그릇도 좀 여기다 맡기면 안 될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여신님이 말씀하시니까 국권함만 흔들리기는 하는데 그거는 NO! 만약 개인적으로 갖고 오시면 드라이기로 말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센터장님, 우리나라 최초로 운영하는 센터이다 보니까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처음이라 심적 부담이 있는데 최초의 마음가짐으로 일용기 퇴치를 위해서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회용기 없는 청주시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연 2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 중 1위라고 하는데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일회용 사용은 NO! 다회용기 사용에 힘써주세요. 힘써주세요. 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전국 최초로 청주시에 문을 열었다고 하고요. 지난 17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지금은 시험 운영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다음 주 청주시 벚꽃 축제죠.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에서 사용하고 나온 이 다회용기 세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 축제를 비롯해서 공영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탄소 배출을 약 6,000톤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일회용품을 약 1,200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는 이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일회용품 없는 청주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 있지요. 맛있는 음식을 만족스럽게 마지막까지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네. 그런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면 요리 같은 경우에는 먹다 보면 마지막에는 불어요. 예, 그리고 뭐 국물이 있는 요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식기 마련이잖아요. 민수 씨가 굉장한 미식가 네, 같네요. 먹는 거에 진심이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먹고 싶은 건 누구나 또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그래요? 첫 입부터 마지막 그 한 입까지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분한 익힘, 그리고 식사 끝까지 마시면 맛, 온도까지 다 만족시키는 매력. 뜨거운 무쇠와 음식이 만나 탄생한 오감 만족 맛.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즐거운 맛의 향연 속으로 지금 빠져봅니다. 붕덩! MC킴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줄석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킴입니다. 맛을 느끼는 거, 입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보는 눈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MC킴은 이거 하나를 더해서 뜨겁게 먹는 맛의 온도, 이 뜨거운 남자니까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가란 말이야. 사랑도 변하면 안 되지만 맛의 온도도 변하면 안 됩니다. 맛의 온도를 지키러 오늘 제가 한번 출동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컴온! 청주 서문시장, 이곳에는 삼겹살 거리가 있어서 매년 삼겹살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많고 많은 삼겹살 맛집 중 이것이 좋겠네요. 아닌가 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환대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입구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곳, 특별한 곳 맞죠?
특별합니다. 저희는 뭐가 특별할까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위에 소뚜껑 올라가 있죠. 네네네. 소뚜껑 천지네요. 아, 네. 그러시죠. 그럼 소뚜껑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아이 당연히 여기 삼겹살 거리잖아요. 삼겹살 아닙니까? 소뚜껑 삼겹살. 언제까지 삼겹살이에요? 언제까지? 저희가 오늘 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 뭘 보여주실 건데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세요. 고소한 삼겹살 향기가 솔솔 풍기는 삼겹살 거리에서 특별한 음식이라고 하면 삼겹살이 좀 다른가 싶었는데 주인장이 꺼낸 주재료 바로 생선입니다. 저희는 이제 소뚜껑에다가 생선을 구워가지고 나가는 생선 전문집이에요. 그렇습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생선, 밀가루 골고루 입힌 뒤에 지글지글 굽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버터를 좀 넣으면 더 맛있다는 거. 짜자잔! 생선구이가 완성됐습니다. 그것도 소뚜껑에 한가득 말이에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 안 먹어도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우선 비주얼은 합격 드릴게요. 이야, 밥도둑이야. 밥도둑이야. 도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무슨 감사합니다. 소뚜껑에 생선이 올려가 있어요. 전 이런 거 난생 처음 보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가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네 끝까지 따뜻하게 먹고 비린내도 없애주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당장 먹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보면 이거는 고등어인 것 같고. 고등어. 이거 고등어 그죠? 네, 요게 이제 이면수고 이면수. 예, 이면수. 사람 얼굴이 닮았다는데. 요거는 이제 가자미. 네. 그다음에 요거는 갈치. 네. 요거는 볼락. 네. 예, 5가지가 저희는 모둠으로 이렇게 5가지가 나가요. 언제까지 소뚜껑에 육고기만 구워 먹어야 하나요? 생선도 이제 지글지글 따뜻하게 구워가며 먹자고요. 이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낸 특별한 맛입니다. 약간 이 생선이 뭐라고 하셨죠? 그거 가자미. 가자미. 예. 또 부유하게 사는 집들이 이렇게 손으로 또 뜯어 먹잖아요. 야, 버터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네요. 네네. 은은하게 깔려있어요. 전반적으로. 생선구이 사이에 존재감 뿜뿜하는 이 녀석 바로 더덕구이입니다. 이게 이제 정선에서 저희가 네. 갖다가 여기서 직접 이제 까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묻혀서 나오는 거거든요. 드셔보시오. 이게 저희가 이제 무한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무한으로요? 네, 그래서 많이 드셔. 이게 몸에 또 좋은 거예요. 정선생님, 나 이거 계산 못하는데 이거 아이, 주문한 게 괜찮아요. 아니잖아. 서비스. 서비스인데 맛은 서비스가 아니네요. 매콤한 더덕구이를 생선 위에 올려 먹는 맛이라니 버터로 기름기 쫙 입은 생선에 빨간 맛이 더해진 맛. 심지어 쫄깃 부드러운 생선과 아삭한 더덕구이 식감까지 더해져서 다채로운 매력을 자아냅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생선은 자칫 잘못하면 비려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따뜻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비릿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뚜껑 하면 뭐? 생선이다! 자, 다음으로 만날 맛은 어떤 맛일까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이곳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그런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열기 때문이 아닐까요? 손님들의 열기에 더해서 또 사장님만의 비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궁금하세요? 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빙빙 돌아가는 통닭 좀 보세요. 기름기 뚝뚝 노릇노릇 익어가는 통닭을 보고 있자니 현기증이 날 지경인데요. 뜨겁게 달군 무쇠판 위에서 끝까지 뜨끈하게 즐길 수 있는 무쇠 통닭이 완성됐습니다. 야, 이 음식의 열기가 이 현장의 열기와 맞먹습니다. 이 무쇠가 손님들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게 하는 그 비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오늘의 메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에 먼저 오리지널 마늘쫑닭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안에 찹쌀이 들어가서 누룽지를 만든 오리지널 마늘쫑닭이고요. 네. 이걸 베이스로 위에 토핑이 올라가 있는 양념과 치즈가 올라가 있는 양념 반 치즈닭이. 이게 지금 보니까요, 옛날 감성도 묻어있는데 이렇게 토핑이 올라가니까 젊은 친구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남녀노소 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통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 젓가락, 숟가락? 에이, 아니죠. 맨손으로 뜯어먹는 맛이 진짜잖아요. 어떠신가요? 담백해요.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살이 왜 이렇게 야들야들해요, 사장님? 오븐에서 1시간 250도 내는 전기 오븐에서 네. 1시간 이상 구워져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통닭 안에 숨은 찹쌀 누룽지, 이게 또 별미인데요. 닭육수를 흠뻑 머금어서 한 번 먹으면 절로 웃음이 나는 맛이라나요. 오, 바삭바삭해요. 네, 바삭합니다. 느끼하지 않네요? 닭이랑 같이 해서 왠지 느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담백한데? 살짝 느끼하시다고 생각 드실 때 마늘종을 그때 드시면 됩니다. 마늘종, 마늘종 같이 먹고, 마늘종 맛이 세! 라고 할 때 밥을 좀 먹고. 어떠신가요? 행복해요. 근데 봐봐요, 어머님.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이 통닭을 이렇게 현대적인 감성으로 같이 만들었잖아요. 네네. 반응이 좀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젊은 네. 층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많이 찾아주십니다. 네. 젊은 층들이 먹고 나서 평가를 어떻게 하던가요? 오마이갓? 언제죠? 와, 이게 오리지널에다 양념만 덮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자극적인 게 들어와요. 그렇지. 자, 이제 치즈 길게.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쪄 먹어도 맛있는 닭 요리. 그 중에서도 끝까지 뜨끈하게 온도 유지하면서 먹는 무쇠판 통닭 어떠세요? 느끼할 것 같으면 마늘종이 입안을 싹 정리해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뚜껑 생선구이와 무쇠 통닭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뜨거운 무쇠 속에서 펼쳐지는 맛있는 음식의 향연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봅니다. 아우, 뜨거워. 마지막 한 입까지 만족스러운 맛이 여기 있습니다. 뜨거운 무쇠판 요리에 뜨거운 유혹. 무쇠의 열기로 마지막까지 웃음 짓게 하는 맛에 빠져보세요. 전적으로 무쇠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 정체는 바로 무쇠였습니다. 맞아요. 이 무쇠판 하나만 있으면 볶음 요리부터 구이 요리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뜨끈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선 요리를 좋아해서 오. 이 솥뚜껑 위에서 계속 구워 먹는 네. 생선구이 보니까 막 군침이 돌더라고요. 확실히 음식 그 화면 보고 나서인지 우리 희수 씨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네. 저는 또 육식파거든요. 통닭이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누룽지까지 있었어요. 네. 예, 그 닭고기로 단백질 딱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밥 탄수화물 딱 먹으면 또 무쇠 이야기했잖아요. 무쇠 몸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영상 보면서 집에 네. 무쇠판 하나 장만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여러분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뜨끈하게 즐길 수 있는 무쇠판 요리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몸짱이 되는 그날까지 가보자고 100만 25. 아유,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아유, 엄마, 집에서 운동하면서 건강 다지는 게 요즘에 필수라고요. 100만 27. 짜자자자자자. 오케이. 좀 아쉬운데 한 세트만 더 해볼까? 5kg 한 번 더 늘려보자고. 자, 5개 더. 이야, 하나, 둘, 셋. 너무 무리했나? 어깨가 너무 아픈데. 아이고, 그렇게 너무 무리한다 싶었다. 어깨 다친 거 아니야? 엄마, 어깨가 위로 안 올라가요. 잠깐 근육이 놀란 건가? 밤 되니까 더 아프네. 설마 많이 다친 건가? 이거 병원 가봐야 되나? 어떡하지?
요즘 집에서 운동하다가 많이 다쳐서 오세요. 검사해보니까 어깨 충돌 증후군이네요.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요? 선생님, 설마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건 아니죠? 격한 운동으로 어깨 충돌 증후군에 걸린 3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종윤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앞선 사연의 남성분이 이 근력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좀 다치신 것 같아요. 그 증상이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일 텐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이름만 들으면 무슨 사고가 나서 생긴 질환 같은데요. 충돌. 네. 사고가 나서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고와 상관없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충돌 증후군이란 게 뼈나 근육, 힘줄, 인대 같은 구조물들이 움직일 때 서로 부딪히거나 뭐 쓸리거나 끼이거나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을 다 총칭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네. 우리 몸 여러 군데에서 생길 수 있지만 어깨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깨가 우리 몸의 다른 관절들과 다르게 뼈들이 맞닿아서 이렇게 안정을 주는 부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고관절인데 고관절은 보시면은 골반에 이렇게 그 뼈를 잡아주는 모양이 있고 여기에 이제 허벅지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뼈 자체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네. 오른쪽에 어깨는 보시면은 그냥 평평한 날개뼈 옆에 그냥 위팔뼈가 덩그러니 이렇게 있어요. 놓여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저 어깨 관절은 주변에 있는 근육이랑 힘줄이 굉장히 잘 잡아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상태인데 또 그 반면에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 근육이랑 힘줄 입장에서는 안정성도 잡아줘야 되고 또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근육이랑 힘줄 인대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마찰도 잘 되고 네. 끼이기도 잘하는 충돌 증후군이 가장 잘 일어나게 되는 부위입니다. 그렇군요. 어깨 충돌 증후군 아까 사연에 나온 그 사연자는 굉장히 고통스럽나 봐요. 아 소리를 많이 치던데 좀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납니까? 네, 뭐 사연의 분은 아마 조금 이제 다치면서 증상이 네. 빠르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보통은 단계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서 네. 처음에는 이제 많이 아프다기보다 특정 자세에서만 아파집니다. 아 어떤 동작을 했을 때요? 네,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머리 감으려고 팔 올리는데 아프다던가. 네. 그래서 이럴 때 오시는 분들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이런 동작 좀 피하면서 지내다가 보면은 점점 더 심해지면서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아프다가 더 진행되면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더 아파집니다. 이때 되면은 진행이 많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단계쯤 되면은 팔을 어떻게 움직여도 아프기 때문에 팔을 잘 안 쓰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어깨도 잘 안 올라가게 되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뭐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때 오십견이 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십견도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의 한 종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오십견이라는 말이 예전에 이제 어깨에 대해서 연구가 잘 안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어깨 잘 모르는 상황에서 팔이 잘 안 움직이고 아픈데 팔 못 움직이는 분들이 50대에 많으니까 오십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어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오십견이라고 하면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을 이제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유착성 관절낭염이랑 충돌 증후군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둘 다 초기 이후로는 증상이 좀 비슷해져서 구분이 어려운데요. 뭐 완전히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 보면은 충돌 증후군이 심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쓸리거나 끼이거나 하다 보면 근육이나 힘줄, 뭐 저맥낭 이런 게 손상되면서 어깨 관절 주머니가 손상이 되고 염증이 심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착성 관절낭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충돌 증후군이 심해지면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뭐 다른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 어깨를 잡아주고 있는 뭐 힘줄 근육들이 얽혀가지고 좀 복잡하게 되어서 뭐 통증을 일으킨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나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증상, 이 증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뭐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여러 힘줄, 근육, 인대가 네. 다른 데 비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네.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조화롭게 잘 움직여주면 충돌 증후군이 안 생길 건데 이걸 네네. 조화롭게 안 움직이게 만드는 자세들이 있거든요. 아, 자세가 잘못돼서.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상황은 이제 네. 어깨를 특정 자세로 계속 사용하는 건데 네. 특히 이제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드는 동작.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야구할 때 공 던지는 동작. 네네네. 네.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올린 채로 뭘 밀거나 당기는 걸 계속 하거나 아, 네. 네. 아니면은 이제 뒤로 이렇게 과하게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충돌 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맨몸 운동할 때 이런 동작이 포함된 그 운동들이 좀 있거든요. 아마 사연에 나온 분이 그런 동작을 하다가 충돌 증후군이 생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는 이 자세도 충돌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그래요? 네.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저희도 라운드 그런데. ሾulder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아니면 네. 뭐 굽은 어깨, 말린 네, 네, 어깨 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자세가 어깨에 있는 근육들을 자체를 수축하게 만들어서 어깨에 있는 구조물들이 있는 공간 자체를 좁아지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길 수 있는 거고 이 자세가 주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잘 생기다 보니까 신체 활동 별로 안 했는데도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 분들은 뭐 사무직에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 자세가 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드물기는 한데 어깨 자체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관절을 이루는 뼈 구조물들 중에서 견봉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저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은 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많이 휘어 있죠, 이렇게. 많이 휘었어요. 네, 그 견봉의 모양이 저렇게 선천적으로 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저기가 아예 처음부터 좁으니까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저런 분들은 이제 충돌 증후군뿐만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다른 어깨 문제도 좀 잘 생기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런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첫 번째 타입이 정상이라는 건가요? 뭐 약간 흰 건데 저 정도면 거의 정상이라고 거의 보면 정상.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 저희가 뭐 유착성 관절 낭염, 이 50견의 정확한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이 50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깨는 나이와 좀 관련이 있다라는 인식 때문인데 그렇다면 또 어깨 충돌 증후군도 나이와 좀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뭐 지금까지 연구된 걸로 보면은 뭐 병이 진행하는 방식 자체는 나이랑 별로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근데 모든 근골격계 질환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약해져서. 네, 나이 들면 이제 근육도 약해지고 힘줄도 약해지고 뭐 인대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세라든가 동작의 원인이 되면 똑같은 일을 할 때 30대 분이 하시는 거랑 50대 분이 하시는 거랑 손상된 정도가 틀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나이가 아주 상관없지는 않으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진단도 받았어요. 그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주사를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굽은 어깨가 원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니면 자세 교정 같은 걸 받나요? 어떤 또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그런 치료들이 다 이제 보존적인 치료인데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보존적인 치료가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주사 치료도 보존적인 치료의 하나고, 아, 주사 맞는구나. 네, 주사 치료는 주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네.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염증 반응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학적으로 병이 진행하는 거를 줄일 수가 있는데 네. 자주 맞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주사 치료는 권하지는 않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보다 프롤로 주사 치료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오. 부작용이 훨씬 적고 네. 프롤 주사가 또 손상을 스스로 치유하게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아마 대부분 충돌 증후군에 주사 치료를 한다고 하면 프롤로 주사 치료를 일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주사 아닌 다른 보존적인 치료로는 뭐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사 치료보다 좀 더 안전하게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의 근육이나 힘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래 그 동작을 주도적으로 했던 근육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쓰던 근육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원래 설계가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네. 그러면 금방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온 시점에 벌써 이 보조적인 근육들에도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서 네. 도수 치료는 이런 주변 근육들의 그 긴장과 경직을 해결해주고 그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사용하는 방법들을 다시 재정립해 줍니다. 네. 이 과정이 충돌 증후군이 일어난 뭐 원인 자세나 동작, 또 뭐 환자 상태 이런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좀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면은 그 근육이랑 힘줄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서
이게 재발을 안 할 수 있도록 또 해보게 됩니다. 만일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게 6개월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은 치료 시작할 때 병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이미 좀 회전근개도 끊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유착이 너무 심하다던가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견봉 많이 빈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로 요걸 좀 아. 깎아줘야 되는 거죠. 아, 깎아야 돼요? 네. 그렇군요. 어깨가 사실 상당히 움직임이 많은 부위다 보니까 언제든 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재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예방하려면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방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충돌 증후군을 유발하는 그 행위들을 안 하는 건데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뭐 팔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자세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공 던지는 자세나 뭐 네. 뒤로 과하게 하거나 이렇게 뻗은 채로 밀거나 당겨 이런 걸 안 해주면 좋고 네. 집에서 아까 사연에서도 홈트레이닝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홈트레이닝 네. 하면서 이런 동작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운동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뭐 팔굽혀펴기나 철봉을 하면은 과격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피해야 되니까 홈트레이닝 하시면은 되게 낮은 단계부터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네.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뭐 직업적으로 이런 동작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이걸 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동작의 빈도를 줄이든지 아니면 좀 다른 동작으로 해본다든지 이런 게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작업 중에 뭐 휴식 시간마다 어깨나 가슴 쪽에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들을 다시 좀 재정립해주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또 쉬운 스트레칭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오, 네. 네. 같이 해보시고 너무 좋아요. TV 보는 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엉덩이를 붙여 앉습니까? 네, 엉덩이를 끝까지 넣어서 네. 등받침에 잘 기대서 앉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 팔을 이렇게 뒤로 올려서 머리 뒤에서 이렇게 깍지를 껴주시는데 이게 어깨 아픈 분들은 머리 뒤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목 뒤도 괜찮고요. 올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숨을 내쉬고 팔은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숨을 코로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는데 이렇게 젖힐 때 이 깍지 낀 손이랑 가슴을 이렇게 젖혀주시면 됩니다. 젖힐 때 그 양쪽 그 날개뼈가 서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젖혀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막 숨을 확 내쉬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냥 해주시면 되고 이걸 끝까지 내쉬면 오히려 힘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쉬면서 날개뼈 주변에 힘이 좀 들어갔다 싶으면은 다시 그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숙여주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좀 여러 번 해주시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확 했다가 확 내려오고 이러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천천히 했다가 열심히 하시네. 예, 천천히 닫아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아, 네. 열심히 좋습니다.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충돌 증후군 괜찮으셨어요? 네, 시원하게 좋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집에서도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원장님. 네, 그 충돌 증후군이 주변에서 되게 좀 쉽게 볼 수 있는 어깨 질환인데 네.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치료가 쉬운 시기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깨를 잘 체크해 보시고 좀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병원에 방문해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활기찬 클리닉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나중용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면 더욱 반가운 분이죠. 윤수진 리포터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늘 평온하고 고요한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오늘은 소개 멘트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뭐 평안하다 뭐 이랬던 것 뭔가 같은데. 어디 산에 들어가서 득도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또 표정 또한 뭔가 좀 평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아주 특별한 농부를 만나고 왔거든요. 오. 온갖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두고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특별한 농부가 있는 그곳으로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특별한 농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농사 져가면서 살림과 농사와 같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챙겨주는 거를 해야겠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곳. 자연의 품속에서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까지 치유하는 아주 특별한 치유 농장으로 떠나볼까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이곳은 충북 음성군 원남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하품이 절로 나오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너무 힘드네. 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여기. 산 중턱까지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이곳은 보덕산 중턱에 위치한 한 사찰인데요. 안녕하세요. 스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절이잖아요. 혹시 제가 찾고 있는 농부님 아세요?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가 절이기도 하지만 제가 일하는 농부예요. 스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농부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스님? 농부님? 스님? 스님인지 농부인지 헷갈리는 외모지만 농부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산속에 들어온 지가 올해가 20년 됐어요. 20년이 됐는데 이 산속을 찾은 이유는 여기가 논밭이었어요. 7다랭이 논밭을 왔는데 저 위에 서서 조기를 바라보니까 와, 좋다. 이 한마디가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신나는 농부는 원래 평범한 주부였는데요. 뒤늦게 불가에 귀의한 후 고향인 음성에 절을 짓고 농사일을 시작했죠. 이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각 가정마다 오미자, 매실 안 담근 집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담궈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발효를 잘 시켜야 돼. 이게 잘못 시키면 설탕물이야. 그러면 우리가 좋으려고 먹다가는 설탕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효를 잘 시켜서 이거를 해갖고 저희는 이걸 음식으로 쓰느냐고. 이곳에서는 농부의 철학이 담긴 수많은 발효액과 발효장으로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직접 재배한 다양한 제철 농산물을 재료로 해서 건강밥상을 준비합니다. 와, 농부님, 이 알록달록한 이 재료들이 다 뭐예요? 치유 농업에서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네. 음식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라다를 한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어요. 요거를 넣으시고 제철 과일이랑 채소들이랑 놓고요.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위에 좋다고 그러는 양배추예요. 살짝 데쳤습니다. 얘도 넣고. 넣고요. 네. 이 소스가 저희가 여기서 우리 저 항아리에서 발효된 포도로 만든 식초예요. 와, 그래서 포도 색깔. 예. 향을 냄새, 맡아보면 향. 신내나 했죠? 시큼새콤하고 다 물까요? 네. 그래서 여유 있게 하고 이 국물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두부로 보충하고. 봄배추에 고춧가루 솔솔 뿌려 배추 겉절이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들이 뚝딱 만들어졌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제철 밥상입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스님? 음식을 저희가 더 많은 걸 해드려야 되는데 겨울이라 그래요. 봄 되면 더 많은데. 야, 예, 이 예, 나물을 예. 가져다가 이렇게 밥 한 상 뚝딱 차리신 거네. 네, 우리 요술쟁이네. 먹어보겠습니다. 예. 입속에 건강 한 수를 넣어봅니다. 어때요, 수진 씨? 아유,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수진 씨, 맛있는 거 맞아요?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왜 몰라요. 그게 바로 건강한 맛이죠. 왜 입맛 없을 때 쌉싸름한 거 먹으면은 또 입맛을 돋구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조미료 하나 없이 제철 식재료만 가득 채운 건강 밥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 이곳에서만 나는 채취한 산나물로 제가 한번 밥을 비벼봤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계절 밥상. 여러분, 이게 자연이 주는 밥상 같아요. 여기에 자연의 기운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자연의 기운을 듬뿍 담은 제철 밥상을 먹은 후 자연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가 봅니다.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산림욕장 명산길인데요.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산책길이랍니다.
도심 속 소음과는 전혀 다른 자연의 속삭임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산의 정기를 온몸에 채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진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좋은데 아니 근데 저는 농사 지은다고 해서 약간 땅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산속이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농사 그러면은 다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것을 농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 속에 어울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새소리가 들리고 또 소나무의 향이 더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새소리를 배경으로 다과 시간을 갖습니다. 차 한 잔에 시름과 피로를 녹이고 자연 속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시간. 때로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지만 괜찮다 괜찮다 나지막한 위로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래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일하러 가야죠. 스님 농부의 치유 농장은 봄이 되면 분주해지고 더욱 바빠진다는데요. 오, 금방 하시겠는데요? 오늘 해야 할 일은 뽕나무 가지치기 작업. 이른 봄의 뽕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요. 지금 가지치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나는 농부는 뽕나무와 뽕잎을 먹는 누에를 키우며 치유 농업의 또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중이라네요. 진짜 이거 자르는 거에만 관심이 가지 아무 생각도 안 들던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비워 뭐 어떻게 비워? 생각은 다 뭐 딴 데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일을 할 때 치유 농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우리 여기에 몰두하니까 뭐 다른 거 생각 안 났잖아. 신나는 농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뽕잎으로 누에를 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중이랍니다. 고추 농사, 깨 농사 이런 거 잘 못 져요. 힘들어하니까 저 벼농사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해? 우리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 뽕나무 심어서 누에 키우자. 또 저쪽에 산나물이 산이니까 산나물이 많잖아요. 이 산나물 갖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누에를 키우는 한편 산에 밭을 일구어 다양한 산나물도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어때요? 조금 냄새는 나죠? 발효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흉하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약초 발효라 괜찮아요. 이른바 해독 찜질입니다. 편백과 미강 등의 식물과 각종 효소를 활용해 미생물 에너지로 체온을 올리고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네요. 오늘은 충북 음성에서 치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농촌에서 힐링하세요. 일상에 지치고 관계에 다치고 몸에 피로가 쌓였을 때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산길을 거닐고 직접 재배한 산나물로 만든 건강밥상과 효소찜질 등 다양한 농업 체험으로 마음을 치유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수진 씨가 표정이 밝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있네요. 평온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해독 찜질까지 하고 왔어요. 부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농업이 단순히 우리 먹거리만 책임지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 내면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고 왔어요. 아니 부러워요. 수진 씨 피부에 광이 나요. 진짜 반짝반짝. 제가 보기에는 뭐 산나물로 만든 제철 음식도 또 맛보고 효소 찜질까지 하시고 숲길 산책까지 하시니까 아주 힐링을 가득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피부 좋다는 얘기를 한 지금 2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네네.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하는 음성 치유 농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네, 오늘도 윤수진 리포터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소식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생활력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앞서 만나본 치유농장 분위기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이곳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개장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충주 장자늪 카누 체험장인데요. 이 동면을 마치고 재개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장자늪 카누 코스는요, 국내 유일의 3.3km의 수로형 코스라고 하죠. 이국적인 맹그로브 숲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오는 4월 6일부터 11월 말까지, 그리고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1일 4회 운영한다고 합니다. 입장, 그 체험비는 또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꼭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생활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온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올게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활력.